자, 이번 시간에는요, 10간의 마지막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개수는 시냇물, 샘물. 네. 어떤 차이냐면은요, 시냇물은 팔자 중에서 또 다른 수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원국에 이제 개수 일간이 지지의 해수다 또는 자수나 첨가는 뭐 임수나 이런 구조에 있을 때 무조건 시냇물로 봅니다. 그러면 샘물은 뭐냐? 요거는 오로지 일간만 개수일 경우. 자, 어떤 케이스냐면요, 우리가 임수를 얘기할 때는 호수와 강물로 논하죠. 호수라는 거는요, 물이 어떻게 보면은 큰 웅덩이에 이렇게 고여 있는 꼴이잖아요. 이게 호수라면은 강물은 흘러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수라는 글자는요, 시냇물과 샘물로 놓고 보는데 결국은 수량의 차이죠.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샘물이란 말은요, 물이 샘솟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산이 있다고 칠게요. 이 산에는 당연히 수맥이 흐르겠죠. 수맥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하수가 흘러가는 통로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지하수가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구멍이 뽕 나갔고 여기서 물이 새죠. 예.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약수터가 되죠. 산에 그래서 약수터가 있는 건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약수터는요, 주로 돌틈에서 쏟아납니다. 네, 돌틈에서요. 왜 그럼 돌틈에서 나오느냐? 그게 물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금생여수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금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물맛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샘물이라는 거는 돌틈에서 쏟아나는 약수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냇물이라는 거는 개수가 뿌리가 있을 경우 흘러가는 물, 그럴 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시냇물이 됐든 샘물이 됐든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물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호수물이나 강물은요, 뭐 사람이 식용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깨끗할 때는요. 그런데 막바로 그 물을 먹기엔 참 되게 애매하죠. 그런데 샘물은 우리가 소위 약수터라는 데에서 샘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네, 샘물은 당연히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냇물도 어떤 물을 먹을 수 있냐면요, 졸졸졸 거리면 흘러가는 시냇물. 예. 물론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에서는 뭐 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수돗물 같은 거 말고요,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죠. 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비단이 수놓아진 것처럼 아름다운 산과 강이란 얘기잖아요. 금수강산. 네, 어떤 짐승 금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데 또 산속에 돌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래서 약수물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가 또 많죠. 산마다 거의 뭐 동네 산마다 약수터 하나씩 거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약수물이 흘러서 또 그러니까 시냇물을 만들죠. 근데 시냇물이 흘러갈 때는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방은 강물처럼 큰 제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시냇물은 수량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냇물이라는 거는 강물 같은 그런 큰 제방보다는 작은 제방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임수를 논할 때는 제방이 뭐 인호술의 생을 받은 무토냐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는데, 시냇물을 논할 때는요, 이 제방이 임수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냇물은 우리 뭐 노래 가사도 있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개들로 왔다 갔다. 자, 졸졸졸졸 소리가 난다는 거죠. 소리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강물은 큰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이 소리 나는 거 들으셨어요?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 강물은요, 잔잔한 강물은 소리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시냇물이 졸졸졸 거린다는 얘기는요,
어떨 때 졸졸졸 거리느냐, 돌 틈 사이에 부닥쳐서 흘러갈 때, 자갈이라든지 조약들 같은 거에 막 부닥치면서 흘러갈 때, 그럴 때 듣기 좋은 졸졸졸 거리는 소리가 나오죠. 강물도 홍수나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렸다든지 댐이 방류됐다든지 막 이렇게 거친 물결을 흘러갈 때는 막 굉장히 큰 소리가 나죠. 네. 그런데 모든 물은 결국은요 어딘가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금과 맞닿았을 때 물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은 사람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는요, 목소리가 좋으려면은 금수가 어떻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목소리가 좋다, 듣기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처럼 목소리가 별로인 사람들은 금수의 균형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예, 금이 세 개고 수가 하나입니다. 제사주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시냇물과 샘물로 논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요, 개수는 천간에 이렇게 신금하고요, 경금하고 누구의 생을 받길 좋아할까요? 당연히 신금. 네. 그러면은 개수는 경금의 생을 못 받을까요? 아니겠죠. 경금의 생을 받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수는 작은 물이고 경금은 크죠. 큰 금이야. 이런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경금이 개수에서 놀다가 튕겨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금이 우리가 이제 물상에서는 금이 물에서 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신금이 개수를 금생수를 해줄 때는 무난하게 잘 놀아요. 네. 그러니까 금생수를 받으면서 물속에서 금이 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금이라는 글자는 임수를 생하는데 좋지만은요, 개수를 생할 때는 작은 물에 너무 많은 금이 와서 노는 꼴이죠. 그럴 때 이제 놀다가 튕겨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놀다 튕겨 나가 있는 경금은 무슨 짓을 할까요? 당연히 목을 치겠죠. 네, 뭐 그런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금이 혼자 금생수 하는 것보다는 뿌리, 예, 유금이 있는 신금이 금생수라는 게 훨씬 더 잘할 테고, 기왕이면은 사유축의 신금이 금생수라면 훨씬 더 강하겠죠. 네. 그럴 때 이 맑은 개수는 무토라는 글자를 끌어와서 무계합 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금의 생을 받는 개수는요,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머리가 굉장히 좋고, 특히 아까 금방 그랬잖아요, 개수가 금의 생을 받는다, 돌틈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샘물이라고 봤을 때는 약순물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금이 금색수를 하면서 수량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죠. 목소리가 어떨까요? 탁할까요? 청할까요? 당연한 얘기죠. 네, 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 이제 개수에 대한 응용법입니다. 자, 임수하고는 좀 틀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개수의 글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십간 중에서 최약체지만은 얘가 또 병화를 가립니다. 십간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병화라면은 그 병화를 홀랑 가려버리는 게 개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수는요, 저희끼리 농담으로 이제 개수를 괴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보기 어려워요, 사주가. 개수일간들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수가 목을 봤을 때, 예. 목을 봤다는 얘기는요, 수생목이 되는 거죠. 식신상관이 되는 겁니다. 식신이 됐든 상관이 됐든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우리 물상에서는요, 표현을 한다는 걸 어떻게 보느냐. 첫째, 화. 예. 화를 통해서 나를 표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식신상관을 통해서 그걸 또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표현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식상이라는 건 내가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생해주고 내가 뱉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표현력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개수가 목을 받는데요. 목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당연히 개해를 논합시다. 예. 알다시피 뿌리 있는 개수를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개수가 갑신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수가 수생목을 하는데 을목생하기가 편해요? 간목생하기가 편해요? 개수는요, 간목을 보면 쪽 빨려 들어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간목은 물상에서 큰 나무, 을목은 꽃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개수는 시냇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큰 나무에 시냇물이라는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죠. 다만 시냇물이기 때문에 꽃나무에 물 주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수는요, 갑을 보면은 간목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목은 지지로 신금을 갖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신금의 천간 경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개수가 아니라 우리 뿌리 있는 개수니까 개해지 않습니까? 네. 자, 요 해수는요, 해묘미의 개연성을 지니기도 했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인신사의 해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갑이라는 글자는 그 뿌리가 뭐다? 네. 임목이다. 갑신대운이라고 했죠. 그러면 갑의 뿌리 임목과 지지 신금, 그 다음에 개수의 뿌리 해수.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네. 인신사의 개연성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해묘미의 개연성을 통해서 을목을 뱉어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글자는 경금을 합을 하는 글자, 을경합으로. 그 경금의 뿌리가 신금이고요. 그러니까는요, 인신사의 구조와 해묘미를 통한 을목이 이 을경합을 하는 구조. 자, 이게 왜 을경합이 중요하느냐. 좀 전에 제가 그랬죠. 개수는 경금의 생을 받지 제대로 못 받는다. 경금이 금생수 하려다가 놀다가 튕겨 나간다. 그런데 을경합한 경금은요, 개수에서 충분히 놀아요. 왜? 을경합이라는 얘기는 합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을경합이 됐다? 그러면 경금이 약해졌죠. 약해진 경금은 개수를 생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해라는 글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개수의 뿌리를 논하잖아요. 개수의 뿌리에 해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개수는 수량이 어느 정도는 되는 개수란 얘기죠. 자, 그럴 때 이 해수가 갑신대운의 인신사회로 갈 수도 있지만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든다면은 목에 대한 개연성이죠. 그럴 경우에는 을경합금을 통해서 내가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학우님들은 해묘미의 개연성이 뭔데? 예, 당연히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의문을 현실적으로 응용을 하셔야 돼요. 해묘미를 현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손님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한테 당신은 해묘미 하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격국용신 배워갖고 4주 상담할 때 손님이 왔어. 할 말은 없어. 용신이 화니까 화에 관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뭔데? 예. 손님이 그럼 나는 용신이 뭐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죠. 항상 뭐가 됐든 손님하고 상담할 때는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해묘미의 개연성은 뭡니까? 목이죠. 목은 동량지제, 사람을 키우는 것, 교육, 출판, 교육, 건축, 건설, 교육,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큰 건물, 작은 건물, 해묘미는 을목이니까 작은 건물, 이런 식의 개연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인연 맺고 있으면은 인신사회를 안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인연 맺는다. 그 얘기는 부동산을 투자를 했다든지. 자,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하고 투자하고의 차이가 뭐냐? 사고 파는 거는 인신사회 거래는 인신사회.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거는 합을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나랑 합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신사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묘미가 목이라고 했고 목을 부동산으로 봤을 때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을경합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신금이 인신사유 작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초보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기초 시간에 이런 걸 했어. 자, 그럼 이런 걸 언제 써먹느냐? 실관할 때 써먹게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관풀이를 할 때, 그때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갑신대운을 얘기를 했고요. 결론은 뭐냐? 갑신대운은 인신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잡아줬을 때, 그 잡아주는 개연성은 개해니까 이 해수의 뿔이 해묘미, 요 인신사의 해수가 해묘미가 됐을 때 해묘미의 천간 을목은 경금을 잡아주고 을경합으로. 그러면 갑신대운은 지지 신금은 인신사의 작용을 안 하죠. 네, 그걸 뭐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그 목에 관한 행위, 건설 건축 또는 여러 채의 건축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인신사의 행위를 막아준다라는 개연성이고요. 그게 거래를 하면 풀어진다라는 또 개연성이 됩니다. 네. 자, 갑자대운. 갑목이요. 자수를 봤다는 얘기는 이 갑목이 커요, 작아요? 크죠. 예. 왜? 자수라는 물을 먹은 갑목이에요. 특히 자수라는 건 뭐냐면요. 신자진의 중심 안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연성이 신자진이죠. 그걸 잡아주는 게 자수고 그러한 갑목이 왔을 때는 물이 되게 큰 거죠. 자, 근데 나도 개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8글자 중에서 알고 있는 건 정보는 2글자밖에 없어. 네. 2글자밖에 없는데 그것이 갑자등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나도 물이 수량이 있는데 대운에서도 수량을 달고 온 갑목이야.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물이 많아서 이 갑목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큰 나무가 되는데 제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 쓰러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제방이라는 건 항상 토, 그렇죠? 토가 제방이에요. 천간으로 무토나 기토, 지지로는 진토, 미토, 축토, 술토. 그러한 제방이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머릿속으로 계속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수량이 강하다, 물이 커졌다. 그러면은 토가 있냐 없냐, 그 토가 약하냐 강하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원국에 이런 상태에서 갑자대운이 왔는데 여기에 뭐 진토가 있다. 마카펜이 잘 안 나오네. 예. 뭐 진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신자진으로 가면 이 진토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당이야, 이런 토는. 그런데 술토가 있다? 술토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 술토가 있다는 얘기는 갑의 뿔이 인목이 인호술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또 축토가 있다. 축토는요, 사유축, 자갈을 만들 수 있는 토죠. 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미토는 좋죠. 왜?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 토니까. 네. 그래서 수량이 강할 때 어떤 토를 생각하느냐. 왜냐면은 지지로 오는 토는요, 진토나 술토는 인호술이나 신자진, 또 미토나 축토는 사유축이나 해묘미, 이 개연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수생목으로 빼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조토가 좋은 거죠. 습토보다는. 자, 그거에 따라서 천간으로 무기토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무토의 뿌리는 진토와 술토가 있고요. 기토의 뿌리도 미토와 축토가 있어요. 자, 축토라는 건 자갈을 만들어서 좋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유축 자갈도 되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요, 금을 통해서 또 수량 강하게 만들죠. 네. 이러면은 축토가 사유축으로 돌아가서 갑목에 자갈이 된 거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량이 더 강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외환외빈이 됩니다. 예. 외환외빈이라는 얘기는요,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빈한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지. 네. 그 다음에 손님은 많은데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식의 외환외빈 같은 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대운까지 봤고요. 이제 시간이 너무 길게 흘러가면 안 되니까 짧게 갑진대운. 진토. 네. 자, 갑목이 진토를 봤어요. 이럴 때는 말이죠. 원국에 이 진토를 잡아줄 수 있는 뭐 유금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있으면 좋아요. 그럼 없다. 없으면은 천간에 유금의 천간 뭐예요? 신금. 천간에 신금이라도 있든지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면 이 진토라는 거는 진유합금을 만들 수 있죠. 자, 진토가 유금하고 만나서 진유합금이라고 해. 그쵸? 그럼 뭐야? 나한테는요. 인성이 되는 거야. 진유합금이니까는요. 그 인성을 통해서 갑목이라는 글자를 먹은 거죠. 자, 그럼 이 갑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손님한테 진유합금 돼서 너 갑목 먹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유금이라는 입과 진토라는 일종의 이건 입술 개념이에요. 진토는요. 왜? 그러니까 유금은 사일축이 유금이죠. 이거는 이빨을, 말하는 이빨, 입을 뜻하면은 지는 그걸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 우리가 순망치환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입술을 뜻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진유합금은요, 교육과 인연 맺었을 때, 말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럴 때 이 갑이라는 글자가 소위 말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거죠. 그 얘기는 대학 교육과 인연 맺었다. 어떤 교육과 인연 맺었다. 진유합금의 바탕을 둔 갑목이다. 그러면은 교육으로 인해서 크게 능력 발휘를 한다. 이럴 때 이제 개수가 갑을 봐도 빨려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죠. 왜? 지지가 진유합금을 통해서 계속 금생수가 되니까. 이러면 이제 교육계통으로 인해서 능력 발휘를 크게 한다. 뭐 아니면 갑목이니까 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갑인. 이 갑인. 네,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개수니까 갑인이 무서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수가 그래도 해수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큰데 갑인은 어때요? 갑인도 커요. 그러면은 인해한 목이 되죠. 개수가 쪽 빨려버린다. 이럴 때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갑인은요, 요 인목이 개수한테 돈이 되려면은 인호수를 해야지 돈이 되는 거지, 인호수를 안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해한목을 하면은 이 인목이 인호수로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젖은 나무 불 때면 어떻게 돼요? 그 젖은 나무가 다 마를 때까지 생 연기만 나고 잘 안 붙잖아요. 마찬가지야. 인해한목을 했을 때는 개수의 뿌리 해수가 인해한목을 했으니까 어떤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인호술이 안 되면 재물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동안의 개수는 어떻게 돼?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응용하자면은 부동산으로는 돈이 있는데 현찰로는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부동산 거지라고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호수라는 인목인데 그게 인합으로 묶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갑목이라는 글자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죠. 왜? 내가 작은 물이 큰 나무를 수생목을 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못 사는 나라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무료로 뭐 도와준다? 우리나라 경제가 버텨내요? 불가능한 얘기죠. 뭐 그런 개연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개수가 이 갑인에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 네. 그래서 또 이럴 때 현실적으로 응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갑오대운이다. 좋죠. 네.
일단 오화라는 재를 봤어. 그쵸? 갑목이 어떻게 보면은 갑의 뿌리가 임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오화가 아니라 인호술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재물이 계속 커지는 거야. 나는 개해로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갑목의 뿌리, 갑목의 뿌리, 임목이 목생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물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대운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그럼 세입자가 세를 잘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잘 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갑의 뿌리 임목이 인호술의 술토, 그 술토가 만약에 진술충묘를 만드는 개연성이다. 뭐 당연히 좀 여기 뭐 진토라든지 미토라든지 축토라든지 그럴 때 이제 갑의 뿌리 임목이 인호술의 술토가 진술충묘를 만드는 개연성을 하면은 탁수가 되고, 탁수가 되면은 물은 맛이 없고, 맛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술. 네. 자, 개수가 갑술대운을 봤어요. 개해죠. 네. 갑의 뿌리 임목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야. 이 술토라는 거는요. 정확히 말하면요, 인호술 하지만 우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땐 갑의 뿌리 임목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고, 거기다 이 술토라는 거는요, 진술증미를 부르는 매개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술토라는 것도 인신사의 매개물이, 죄송합니다. 이 술토는 진술증미의 매개물, 그 다음에 갑의 뿌리 임목은 인신사의 임목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배우자궁이 해수라서 그래요. 개일주라고 했잖아요. 개수의 뿌리 해수. 그 얘기는 배우자궁 해수가 해묘미도 할 수 있고, 인해합도 할 수 있고, 인신사의 해수도 할 수 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신사에는 안정이 됐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 얘기는 배우자궁하고의 결합력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배우자궁이 안정이 된 거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배우자궁이 불안정한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속된 말로 헤어졌어, 부부간에. 그렇다는 얘기는 배우자궁이 불안정을 넘어서 갖고 인신사의 개연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명예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술토라는 거는 개수한테 토곡수, 관이죠. 명예예요. 근데 인호술, 재물이 돼요. 그러니까 갑술대운의 이 술토는 갑목의 뿌리 임목과 술토가 만나서 이게 인호술로 가면은 확실하게 재물이 되는데, 재물 인호술로 인해서 술토가 강해진 거니까 재물과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술충미나 인신사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재물과 명예가 어떻게 폭삭, 망한다. 뭐 망한다고 표현하면 웃기겠지만 재물과 명예가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지금 목 중에서 갑을 봤을 때 신자진의 갑목이냐 인우술의 갑목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을목을 봤어요. 을목은 을목인데 개수가 을목을 보면 일단 나쁠 건 없죠. 말 그대로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생목이니까. 그렇고 또 을사대운입니다. 네, 이게 일단 마카펜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이제 개수의 뿌리 해수가 있는 상황에서 을사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사화라는 거는요, 개수 입장에선 재물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화가 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궁 해수하고 사회축을 할 수 있는 구조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을이라는 글자는 경을 끌어와서 그 뿌리 신금이 이렇게
인신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구조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을은 경을 끌어올 수도 있지만은 을의 뿌리는 뭐예요? 묘목이죠. 그 얘기는 을의 뿌리 묘가 요 해수와 만나서 어떻게 해묘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을사대운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뭐다? 사이축만 눈에 들어와요. 초보자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럼 뭐예요? 사이축이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자, 을목이 뿌리가 묘목이죠. 묘라는 글자는 해묘미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묘는 뭐를 충해 올 수 있어요? 말로써 묘충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걸 통해서 유금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요, 사유축의 개연성을 만들어 갖고 나한테 인성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말로 인해서 재물과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졌죠. 그러면 무기합으로 인한 무토라는 명예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진 개수니까. 그래서 을사대운은 말하는 것과 인연 맺었냐. 특히 을목으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중고등학교나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이럴 땐 또 이 을목이 뿌리 묘목이 묘충을 해서 사유축을 끌어와서 인신사회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출장, 인신사회 구조니까는 한 군데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뭐 전국구처럼 오늘은 서울, 내일은 뭐 부산, 뭐 글패는 뭐 대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빙빙빙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구조예요. 이런 게.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배우자궁하고 인신사회 관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사화라는 거를 자기의 그 어떤 직업적인 거, 말로써 재물을 취하는 걸로 안 하고, 뭐 남자라면은 여자로서 이걸 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그럴 땐 인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금방 그랬죠. 개일주가 을사정을 만났을 때 을의 뿌리 묘목이 끌어온 묘유충,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을 통해서 인신사의 개연수니까는 이제 한 군데 붙박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로써 사이충을 만드는 거야. 자, 이럴 때 말로써 사이충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강의를 통해서 내 팬층을 끌어모은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스타가 되는 거죠. 사화니까는요, 화려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신사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사화라는 돈을 번다 라고 상담을 하시는 거고, 이게 현실적인 얘기고,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하다, 이 남자라고 예를 들어 강의를 하다가 부적절한 뭐 유부남이 사화라는 죄를 여자로서 취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인신사회가 되는 거야. 왜? 을이 끌은 경금의 신금하고 사화하고 해수. 완전히 이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가끔 결혼한 남자들이 바람피는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재물과 명예가 흩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을사대운을 좋다 나쁘다 단정을 짓지 말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료대운은 어떨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좋겠죠. 좋은데 왜 좋을까? 유금이라는 글자는 개수한테 있어 갖고 인성이고, 특히 개수는요, 경금이나 지지 신금보다는요, 천간 신금이나 지지 유금의 생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을목은 묘목으로서, 을의 뿌리가 묘니까요, 해묘미의 개연성. 그럼 무슨 얘기냐? 금생수, 수생목, 통관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힘을 얻어서 뿌리까지 있는데 내 뿌리로 인해서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드는 거니까는 내가 말로서 사람을 키우거나 제자들을 키웠을 때 능력 발휘를 잘 하는 거고, 거기다가
금생수를 받은 개수는요, 항상 무게합이 잘 돼요. 그럼 명예로 인해서 재물도 커지는 거고,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요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유금하고 묘목하고 어떻게 돼요? 묘유충이 돼버리죠. 이럴 때 말을 잘못하게 되면 구설이 생기는 겁니다. 묘유충의 다른 말은요, 해묘미와 사유축이 꽝 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해충, 그 다음에 충미충, 말로 인해서 재물, 사화라는 재물도 깨지고 충미충, 명예도 흩어진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개유대운도 간략하게 흩어봤고요. 자, 왜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간의 끄트머리잖아요. 이제는 머릿속으로 응용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응용을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기초 실관풀이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응용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거를 바로바로 이해를 하기가 편하게 되고, 그냥 듣다가 지루해, 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짜증나고 말하신 분들은 이제 뭐 실관풀이를 할 때 이제 저게 뭔 말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을축. 자, 축토라는 것이 개수할 때 쓰는 당연히 뭡니까? 명예. 명예가 무슨 짓을 하느냐?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진술충미를 하느냐, 사유축으로 가느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개라는 글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을 사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개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이 개수가 미시에 태어났다라는 얘기는요, 무게합하니까 병진정사 무오 기미. 예. 기미시. 예. 기자를 이렇게 쓰니까 좀 성의가 없어 보이나? 기미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을축대운에 이 해수하고 미토 사이에 해묘미 하지만 빠진 게 뭐예요? 묘죠. 그렇죠. 묘라는 글자가 와야지만이 진짜 해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축대운을 만났습니다. 이 을목이 왔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 묘목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죠. 네. 그러면 해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을축대운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축토가 요 미토랑 또 어떻게 충미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머릿속으로 야, 이걸 충미충으로 봐야 되냐, 을목의 뿌리가 해묘미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 자, 축토는요, 해수하고 미토, 배우자궁 해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충미충을 한다는 얘기는 배우자궁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을축 때문에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고, 그 다음에 배우자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충미충이 아니죠. 그럴 때 이 축은 사유축의 개연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유축이면 나한테 인성이 명예가 되는 거야. 축토라는 명예가 나한테 사유축이라는 인성을 만드는 동시에 을목은 해묘미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능력 발휘를 굉장히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회적인 명예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을축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틀어졌다, 안 좋다. 속된 말로 말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예. 그래 버리면 이제 이거는 해묘미가 아니라 충미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얘기는요, 착각하시면 안 돼. 손님하고 나하고 너 뭐 했지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을축전을 만났을 때 속된 말로 옛날 같으면 제가 잘난 척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뭐 상담하러 오시던 분들은 일단 안 좋으니까 상담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막 건방지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벼가 익으면 뭐 고개를 숙인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경력차가 되다 보니까 건방지게 상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축대운을 봤을 때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좋으면은 명예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는 일로 인해서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이가 안 좋게 되면은 그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해일주가 을해대운을 만난 거예요. 을해대운은요, 배우자궁 해수랑 동일한 글자가 왔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왔다는 얘기는 뿌리가 묘목이죠. 그러면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죠.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 궁이 육친상으로 뭐 여자는 관이고 남자는 재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동일한 글자가 왔을 때는요, 항상 배우자 궁의 변동수나 그런 걸 조심을 꼭 시켜야 돼요. 누가 됐든. 예를 들면 그러면 처녀 총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배우자 궁의 변동이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뭡니까. 소위 말해 짝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짝을. 네. 항상 배우자 궁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마음자리이기도 하고요. 마음자리라는 건 내 마음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생식기 궁이라고 해요. 예. 소위 말해서 생식기의 변화가 생기려고 하는 게 요 글자가 요 글자를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을, 해, 대운이잖아요. 이것만 갖고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해묘미에 보이지 않는 미토가 진술충을 했냐 안 했냐 요걸 또 생각하면은 답은 되게 쉬워요.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을묘대운. 아유, 이것도 뭐 뻔한 내용 또 나오겠네요. 배우자궁의 변동수. 그 다음에 해묘미. 예. 요 을해와 을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 뭐냐면은 해수라는 건 내 또 다른 뿌리가 되는 거야. 을해 대운에서는요. 근데 을묘 대운에서는 묘라는 글자는 내 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원국의 뿌리를 변화를 시킨 거고, 을해 대운에서는 내가 원국의 뿌리와 동일한 글자가 왔다는 거, 그 차이일 뿐입니다. 네. 그 을묘 대운은 경을 끌어와 갖고 그 뿌리 신금이 인신사를 만드느냐 안 하느냐, 또 을묘니까는요 해수랑 만나서, 예, 그러면 해묘로 인해서 미토가 진술충을 만드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어려운 대운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을미 대운이다. 을미. 자, 을미 대운은요, 우리가 해묘미 개연성도 들어가죠. 왜? 해수, 을목, 미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묘목이. 그럼 완벽한 해묘미를 만들 수 있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토라는 거는요,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 낮 시간이라는 말은요, 사오미. 대운의 흐름, 우리 지금 대운 얘기하잖아요. 대운의 흐름이 사오미는 임묘진 사오미 뭐 이렇게, 아니면 신준술 해자축 이렇게 뭐 목화운으로 간다, 또는 뭐 금순으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동방운으로 간다, 남방운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오행 설명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을미대운의 미토는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사오미의 미토예요. 낮 시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미토라는 글자는요, 낮 시간이기 때문에 병화랑 관련이 있는 글자야. 병화하고요. 병화라는 거는 개수 입장에서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개수가 수량이 클 때의 재물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죠. 해묘미가 되면은 개수가 수량이 쭉 빨리게 되죠. 그럴 때 해묘미의 생을 받는 화는요,
개수를 말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개가 수량이 커요. 예, 누가 봐도 크죠. 그런데 을미대운을 만나서 이게 을의 뿌리 묘목이 해묘미를 하게 되면은 해수까지 해묘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컸던 개수가 갑자기 수량이 쭉 약해지죠. 쭉 빨리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개연성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예, 일에 치여갖고. 네. 그래서 과도한 감정 소모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개수가 목을 봤다는 얘기는 표현력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 표현력이 목이라는 거는 교육, 건축, 건설,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러한 개연성, 교육, 건축, 건설, 사람을 상대하는 걸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와, 그 다음에 목은요, 목생화, 재를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개수 입장에서는 재물은 화인데, 화를 키울 수 있는 글자는 뭘까? 목이죠. 목생화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목으로 인해서 화를 키우면은 재물이 커지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목으로 인해서 화가 안 커지면은 재물이 안 되는 거죠. 또 목이라는 거는 개수 입장에서는 식상이고 표현력이라고 했잖아요. 목은 뭐를 극해요? 토를 극하죠. 그러면은 명예가 잘못되느냐, 명예가 올라가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얘기죠. 예. 토라는 거는 명예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토는 진술충매가 되면 탁수가 되면 명예가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토가 목을 감당해서 명예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갑목이 갑기합토를 했다? 그럼 이제 선출직 명예나 또는 대학 교육과 관련된 명예, 이런 걸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